이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가소로워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이번 윤미향 씨와 이용수 할머니 사이의 갈등이 검찰 조사까지 확대된 가운데 그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윤미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상당히 민감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지만 그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이 영상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엄청나게 민감한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좌우를 떠나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떠나서 개인적인 비리만 부각시켜서 일본의 의도에 따라서 사건의 논점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급적 개인적인 비리는 그 비리대로,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대로 나뉘어서 이 문제가 한국 사회의 좌우 논쟁거리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랬으나 극우 세력으로 인해서 영락없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것은 일본의 노림수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 매체들은 이 이슈를 국내 뉴스처럼 실시간으로 다루고 있고,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 심토 소장 자살 사건 일본 기사에 일본인 댓글 반응만 봐도 이들의 시각이 어쩜 그렇게 한국의 극우의 시각과 일치할까,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일단 이 기사의 댓글 반응을 한번 볼까요? 왜 그런지 북한이 이용수파를 굳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안부 관련 자금이 북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의연은 북으로의 자금 흐름을 일각을 쥐고 있었던 것이지 미향 일파가 돈만 챙긴 것은 아닙니다. 미향이가 울어보인 것도 이미 그녀의 연기이고 너무 뻔한 자이기 때문에 지워지는 공포입니다. 벌써 자살자도 나오고요. 남쪽 내부에 거대한 북이동체제가 있고 그 두목이 인권주의 문재인입니다. 검찰이 아무리 잘해도 검찰이 상부조직에 문 씨의 지배가 가해진 이상 제대로 된 법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건은 국가의 존망으로 이어질 만큼 커다란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존인지 망인지는 뻔한 이야기지만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정말 스스로일까? 휴대전화 분석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윤미향이 주는 너 절대 말하지 마라는 협박 메시지라도 남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구글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다음으로 많이 다루는 이슈가 이 윤미향 사건입니다. 보실까요? 여러 썸네일을 보면 이 사건을 이슈로 어그로를 끌어서 구구코인을 끌고 있는 모습이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사건에 의심을 품고 분노를 표할 주체는 30년 동안 모임에 참가하고 한 번이라도 위안부 할머니 성금을 낸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할 자격과 분노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소롭게도 그동안 일본의 편에 서서 위안부의 진실을 왜곡했던 극우 세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자신들이 진실을 왜곡했냐는 듯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들의 행태를 한번 볼까요? 가장 위안부 왜곡에 앞장섰던 이영훈입니다. 15년 전에도 위안부 망언을 했다가 위안부 할머니를 찾아가 큰절까지 하면서 사과를 했던 이영훈이가 또다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독을 했죠. 거짓으로 사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은 지금 이 책에 담겨 있는 지금 이번에 발간을 한. 그리고 이영훈의 스승 안병지기가 이 반일 종족주의 책을 홍보해 줍니다. 그동안 이들은 일본 재단으로부터의 후원을 받아서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해 왔죠. 일본이 한국으로 경제적으로 봉쇄를 해서 한국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본래 이 한국이라는 게 미국하고 일본이 도와줘서 된 국가거든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타격을 줄 것인가. 그것이 기본 목표. 반일민족주의.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또 보수라 자칭하는 보수 정치인들의 언행을 볼까요? 이영훈 교수님이 반일 종족주의 책을 읽고 그걸로 무장한 전사가 돼서 100만 권이 팔려가지고 전 국민이 정말 우리 눈을 뜨고 이 한일 문제에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들이 이래서 총선에서 폭망한 것이죠. 요즘 친일 극우라고 자칭하는 윤서인이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영상은 반일 종족주의 홍보 영상입니다. 보실까요? 대한민국 역사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다음은 가세연 애들이 일본까지 찾아가서 일본 위안부 왜곡의 선봉장 저널리스트와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下手ですみません。私は韓国が大好きです。父母州、そこのところに多くの女性が詰めかけたということも事実ですので、私は今言われている女性たちの問題の本質は制度例ではなかったと思って、日本軍がこんなことをするはずがないということはもうすぐに私は直感。 그리고 가세연의 이용을 초대해서 대담 영상을 만듭니다. 또 이런 무식한 극우 유튜버도 있습니다. 15세기 조선시대에도 위안부는 존재했다. 그 위안부를 만든 주인공은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이며 일본 위안부와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정신 나간 애들도 많습니다. 또 자신의 딸이 일본군 위안부가 돼도 용서를 해주겠다라는 극우도 있죠. 제가 쭉 나열한 위의 극우 세력들이 이번 윤미향 사건을 가장 큰 이슈로 만들고 이 이슈는 일본에 이용을 당하고 있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고 개인적인 비리가 나와서 처벌을 받고 그때 손가락질을 하건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내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의 주체는 지금까지 위안부 집회를 꾸준히 후원해온 그분들이 주체가 돼야지, 지금까지 위안부의 실체조차 왜곡했던 세력들이 언제부터 자신들이 이용수 할머니의 대변인이 된 듯 논쟁을 한다는 것은 비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 또한 30년 동안 해온 수요 집회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성금 한 번 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지 않았었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자격이 없는 극우 세력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가소로워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조금 더 차분하고 좌우를 떠나서 한 발짝 뒤에 서서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